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성 성기능장애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대부분 혼자서 고민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성기능장애가 가장 많이 발병하는지 알아보고요.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엄재도 원장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엄재도 원장입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남성 성기능이 저하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는 사실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과 대화했을 때 어떠세요? 예전과 비교해서 확실히 발기부전이나 조루 같은 성기능 장애 환자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성기능장애 질환도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사실 가장 발생률이 높은 질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질환인지 궁금하고요. 또 원인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발기부전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발기부전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시민성 발기부전과 기질성 발기부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시민성 발기부전은 우울증, 심리적 불안감, 자신감 상실, 파트너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생기게 되며 기질성 발기부전은 혈관 신경계통의 이상, 비뇨 생식기계 이상, 호르몬 전립선 및 척추신경 손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로 당뇨병이나 고혈압, 흡연, 음주, 비만, 노화 등 기타 성인병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이렇게 발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참 궁금한 게 이게 병원에 갔을 때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기타 성인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피검사가 선행되어야 되겠고요. 네. 비뇨 생식기계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전립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전립선 초음파 같은 추가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피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치료예요.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발기부전은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약물 치료가 있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체충격파 물리치료요법, 세 번째 음경 해면체 내 자가주사 요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형물 삽입술의 수술요법이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이 적용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그 먹는 약은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많이들 시행을 하실 텐데 약을 복용하는 거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발기부전의 경구용 치료제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면 홍조 및 코피가 생길 수 있으며 극심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발기가 지속되어 조직이 손상되거나 음경 해면체에 괴사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 아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름아름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상당히 위험하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끊어야겠죠. 약을 드시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경구용 치료제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 아래 복용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발기부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치료법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분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5세 남성입니다. 평소 흡연을 즐겨하는 편인데 3년 전부터 부부관계가 어려울 정도로 발기가 약해졌습니다. 잦은 흡연 탓인 것 같아 금연도 하고 처방약을 복용했습니다. 꾸준한 약 복용으로 증상이 개선됐지만 최근에는 약 효과가 없는 듯해서 고민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약물 치료가 좀 잘 안 듣는다라는 생각이 드시나 봐요. 다음 치료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환자같이 약물 치료를 하다가 더 이상 효과가 없어서 다음 단계의 치료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환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다음 치료 방법이 바로 음경 해면체 내 자가주사 요법입니다. 네. 음경 해면체 내 자가주사 요법은 만년필 모양의 주사기를 휴대하고 다니다가 성관계 직전에 본인이 직접 음경 해면체의 2시 방향이나 10시 방향에 직접 주사하여 발기를 인위적으로 유발시켜주는 주사치료 요법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물 치료로 효과가 떨어진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자가 주사치료법이라고 써 있어서 주사치료인데 혼자서 주사를 하는 거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교육을 받고 경험이 익숙해짐에 따라서 어떤 멍자국이나 혈종, 그다음에 음경의 섬유화, 발기지속증에 대한 부작용을 피하면서 점차 익숙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더불어서 주사 치료의 주의사항이나 특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 해면체 내 자가주사 요법의 특징 및 주의사항으로는 네. 국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전신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아. 또한 주사 후에 바로 반응이 나타나므로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주사 후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발기 지속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될 경우에는 음경 해면체의 조직이 손상되거나 괴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고요. 네. 경구용 약물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분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에 멍이 들거나 혈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 아래 주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7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은 68세 남성입니다. 인슐린 주사 치료로 당뇨병을 관리 중인데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합병증으로 발기부전이 왔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다 지금은 자가 주사 치료 중인데 최근 음경이 우측으로 휘어지면서 발기력도 떨어졌습니다. 아직 수술은 부담이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그렇죠. 수술을 한다는 거 생각보다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걸 고려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이 약물요법과 주사 치료를 하다가 음경의 섬유화에 의해서 음경만곡증이 생긴 환자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기에는 많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환자한테 고려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바로 음경 해면체 내의 체해 충격파 물리치료요법입니다. 음경 해면체 체해 충격파 물리치료요법은 음경 내에 미세 자극을 주어서 새로운 혈관을 생성시켜주는 원리입니다. 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발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어머나, 저는 물리치료 받을 때 발목이라든지 허리에 이 충격파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아팠어요. 이 치료는 전혀 통증이 없고요. 오. 이제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치료 횟수를 경감하면서 네. 치료 개선을 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한 10회, 20회 이런 식으로 계속 받았던 것 같은데 몇 번 정도 받아야 될까요?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치료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증상 초기에는 한 6회에서 한 12회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증상이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예. 용량을 증가시키면서 15회에서 20회 정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최대 몇 회까지 해야 돼요? 20회에서 25회 정도가 최대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술 전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체외 충격파 치료.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영상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자, 음경 해면체 내 체외 충격파 치료 영상입니다. 음경 해면체의 여러 부위에 프로브를 통해서 미세하게 자극을 주게 되면 음경 해면체 내에 있는 동맥과 정맥 같은 미세 혈관들이 미세하게 손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손상된 혈관들은 다시 두껍게 재생이 되면서 음경 해면체 내의 혈관들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원리입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9세 남성입니다. 3년 전에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시도했으나 발기가 전혀 되지 않아 아내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몇 번에 걸쳐 약을 먹고 시도를 해보았는데 발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수술 치료를 고민 중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수술로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수술을 고민 중이라고 하셨어요. 허리 수술도 받으셨는데 수술 괜찮을까요? 이렇게 허리가 다쳐서 발기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약물이나 주사요법, 체충격파 같은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발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환자분들을 불응성 발기부전 또는 난치성 발기부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물이나 주사요법, 물리치료요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은 마지막 단계로 수술요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렇게 마지막 치료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세조각 팽창형 보형물 삽입술입니다. 네. 실린더 펌프 저장고로 구성된 보형물을 각각 해면체와 음낭, 아랫배에 삽입하여 발기 및 이완시키는 원리입니다.
특징으로 자연 발기 상태와 가장 흡사한 수술 방법이며 외부에서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강직도 면에서 매우 우수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 전 체크해야 될 주의사항으로는 반드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의료진이 집도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으며 병원 감염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한 병원의 시설과 장비 규모가 수술을 하기에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으며 요새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부족한 의사가 대리수술을 한다든지 의료장비 업체의 직원이 대리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수술방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전문의와 직접 상담하셔서 수술을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꼼꼼히 살펴봐야 될 주의사항까지 잘 짚어주셨는데요.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보형물을 삽입하는 그런 수술이잖아요. 예. 내 몸에 뭔가가 들어간다라는 건데 가장 걱정되는 건 이물감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처음 수술하고 한 달에서 세 달간은 이물감이 실제로 느껴집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분들도 적응을 해나가고 점차 이물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물감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자연 발기와 유사한 효과를 내고 또는 외부에서 또 눈치를 챌 수 없다라는 게 장점일 것 같은데요. 세조각 팽창형 보형물 삽입술 치료 원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세조각 자가팽창형 보형물 삽입술 영상입니다. 음낭 내에 있는 펌프를 작동시키게 되면 네. 저장고 내에 있는 생리식염수가 음경 해면체로 유입이 되면서 발기 강직도가 딱딱하게 유지가 됩니다. 네. 충분한 성관계를 하고 난 뒤에는 다시 음낭 내에 있는 펌프를 작동시키게 되면 음낭 해면체에 있는 생리식염수가 다시 저장고 내로 재유입이 되면서 성기 모양이 제 모양대로 돌아오게 되면서 발기가 종료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3년 전 전립선 암으로 전립선 제거술을 받은 72세 남성입니다. 수술 후 발기가 전혀 되지 않아 먹는 약으로 시도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사 치료도 고민했지만 번거로울 것 같아 망설이다 시간만 흘렀습니다. 이제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자, 수술적 치료법, 세조각 보형물 수술, 이 환자한테도 적용 가능할까요? 72세 남성으로 약물을 복용하셨지만 더 이상 효과가 없는 환자입니다. 네.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고요. 이런 환자한테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바로 자가팽창형 세조각 보형물 삽입술입니다. 세조각 보형물 수술은 실린더, 펌프, 저장고로 구성된 보형물을 각각 음경 해면체와 음낭 그리고 아랫배에 삽입하여 발기 및 이완시켜주는 원리입니다. 자연 발기 상태와 가장 흡사한 수술법이며 특징으로 외부에서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강직도 면에서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면은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전 체크 사항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의료진이 직접 집도하는지, 병원 감염 예방 및 관리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수술을 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으며 반드시 대리 수술 여부를 확인하셔서 수술방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조각 팽창형 보형물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리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각 자가팽창형 보형물 수술 영상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음낭 내에 있는 펌프를 작동시키게 되면 저장고 내에 있는 생리식염수가 음경 해면체로 유입이 되면서 발기 강직도가 딱딱하게 유지가 됩니다. 충분한 성관계 후에는 다시 음낭 내에 있는 펌프를 작동시키게 되면 음경 해면체 내에 있는 생리식염수가 다시 저장고 내로 재유입이 되면서 발기가 종료됩니다. 네. 자, 원장님 혹시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아주 간혹 고장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교체를 통해서 부작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확률적인 확률이 네. 심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발기부전 치료법 중에 하나로 수술법, 보형물 삽입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세조각 보형물 삽입술의 주의사항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염증 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네. 경구용 치료제나
직접 주사요법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에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고려해 보시고요. 보형물 삽입술의 감염률은 보통 4%, 재수술 비율은 보통 10%로 보고되어 있으나 충분한 경험을 갖춘 전문의가 집도를 하고 장비와 시설 규모가 잘 갖추어진 병원에서 진행을 하신다면 그 확률은 현저히 낮출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비뇨의학과 엄재도 원장과 함께 남성 성기능 장애의 원인과 치료법을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